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호랭박사입니다. 3부가 진행되는 동안 2부 주요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1편은 일영이었고 2편은 호랑이형님의 찐 주인공 빠르입니다. 빠르 스토리 정리하는데 조금씩 작업하다 보니까 6개월이 걸렸더라고요. 물론 방대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저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빠르는 2부 마지막 일영과 시라무렌의 거대한 대결이 펼쳐지면서 약간은 쩌리가 된 느낌은 있습니다만 2부 초중반까지 주인공다운 비중을 보여줬습니다. 주인공인 만큼 사연도 사건도 많은 캐릭터인데요. 오늘은 빠르의 출생부터 거칠게 자란 어린 시절, 흰산에서 아이들과 추위를 만나 정착하기까지의 스토리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흰산의 범으로 태어나다. 빠르는 흰산에서 아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산군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고 빠르가 형, 산군이 동생인 걸로 보이죠. 아루는 생전 아린, 흰눈썹과도 친분이 있을 정도로 인맥이 있었고 비록 짐승의 왕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빠르는 아루에게 이쁨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산군이 독차지했는데요. 그 이유는 눈 색깔 때문이었죠. 아루는 푸른 눈의 산군을 왕이 될 놈이라면서 추켜 세웠고 붉은 눈의 빠르는 귀찮은 자식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루에게 중요한 건 산군이었고 빠르는 찬밥 신세가 되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듯하죠. 그러던 어느 날 배고픈 추이들이 흰산을 넘어왔고 흰산 범들을 학살합니다. 아루는 당시 빠르와 산군을 굴 속에 숨겨놓고 추이 대장과 결투를 했는데요. 그 대결에서 추이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굴 속에 남겨진 두 형제 중 산군은 아린과 흰눈썹이 걷어갔고 빠르는 인간들이 데려간 걸로 추측됩니다. 인간들은 어린 빠르를 데려가서 학대하거나 뭔가 몹쓸 짓을 한 것 같은데요. 빠르는 다 커버린 지금도 트라우마가 남았는지 인간만 보면 와들와들 떨고 도망을 가버리죠. 예전 영상에서 혹시 인간들이 호피를 구하기 위해 새끼였던 빠르를 덫으로 이용한 거 아닐까. 그래서 빠르는 눈앞에서 범들이 죽고 가죽이 벗겨지는 모습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닐까 추측도 했었는데요. 여튼 빠르는 인간들에게 뭔가 끔찍한 일을 겪고 탈출해서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2. 여기저기 떠돌며 강자에게 의탁하다. 빠르는 인간들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먼 북쪽의 검은강 유역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새끼 빠르를 거두어준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은 안타깝게도 망가스 아빠가 몰고 온 패거리에게 죽고 말았죠. 어린 빠르가 망가스를 피해서 숨어있는 모습이 작품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 망가스 아빠를 한 방에 물어 죽인 게 유소년기의 무커였죠. 빠르가 기억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무커가 어린 빠르를 살려준 셈입니다. 여튼 빠르는 또다시 검은강 유역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며 여기저기 의탁해서 살게 되죠. 빠르를 거둬준 인물 중에는 회색 털과 갈기가 멋진 노마자도 있었습니다. 노마자는 범 열댓 마리가 한 번에 덤벼도 기세를 압도하는 강자였는데요. 오갈 데 없는 빠르를 노마자가 받아준 것 같죠. 노마자는 빠르에게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잔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혈해질 것을 요구한 듯해요. 제 몸 하나 지키지도 못한 게 누굴 지켜. 지킬 게 생기면 약해지는 법이다 라며 철저하게 혼자 살아남을 것을 가르치죠. 노마자 또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서 빠르를 이용한 것 뿐이지 빠르에게 애정을 갖고 지킨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저 자기 대신 희생할 화살바지 같은 부하에 불과했겠죠. 빠르는 어느 순간 독립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된 듯합니다. 혈통이 혈통이니만큼 피지컬적으로 베이스도 뛰어나고 여러 강자들에게 굽신굽신하며 기술도 배워서 성장했죠. 몸은 강해졌지만 성격은 괴팍해졌습니다. 늘 의심이 많고 뒤통수 맞지 않을까 매사에 신중한 성격이 됐죠. 내가 살기 위해 얼마든지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잔인함과 무자비함도 장착했고요. 이는 어렸을 적에 여기저기 떠돌며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의 환경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한편 빠르는 인간만 보면 눈이 뒤집혀져서 폭주하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산군의 북쪽 영토에서 검은 늑대들과 싸우다가 폭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검은 늑대들이 학살됐고 산군이 출동해서 빠르를 퇴치하면서 처음으로 산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3. 세력을 구축하고 왕이 되려 하다. 이제 빠르는 범들을 모으고 세력을 만들어서 강자들을 칠 생각을 합니다. 빠르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왕이 되어 모든 걸 지배하고 싶어 했는데요. 당시 동쪽 땅의 왕은 산군이었고 흰산의 왕은 무커였죠. 보스급인 둘을 쳐서 왕이 되고자 했고 그 전에 각 지역에서 이름 좀 날리는 놈들을 먼저 제거하러 다닙니다. 빠르가 싸우는 방식은 아주 치졸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먼저 싸우게 해서 강자의 체력을 떨어뜨린 후에 자기가 막타를 치는 방식이었죠. 그 과정에서 부하들이 죽어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마자도 이런 방식으로 빠르에게 당했는데요. 한때 자신을 거두어준 노마자를 가차없이 죽이는 빠르를 보고 부하들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제 다음 타겟은 드디어 흰산의 왕인 무커였습니다. 빠르는 무커에게 새끼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새끼인 무케를 잡아서 인질로 쓰려고 하는데요. 무케를 보호하던 나주를 공격하지만 나주는 극적으로 무케를 데리고 탈출하게 됩니다. 이후 빠르는 흰산 고원에 숨어있는 나주와 무케를 잡으러 원정을 떠납니다. 만약 산군과 무커가 건재했다면 빠르는 동쪽 땅과 흰산을 넘어온 순간 따귀를 연타로 맞고 쫓겨났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 당시 산군은 일영에게 당해서 사라진 후였고 무커 또한 추이에게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빠르를 막아설 존재는 없었습니다. 4. 얼떨결에 흰머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다. 무케를 잡으러 흰산의 고원을 넘어가던 중 빠르는 배고파서 새를 한 마리 잡아먹게 됩니다. 그 새는 비녀단의 추적자 엽귀였는데요. 맛나게 잘 먹었지만 하필 엽귀가 차고 있던 율죽 비녀가 목에 찔리고 맙니다. 율죽은 엄청난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빠르는 입에서 불을 토하면서 발광을 하게 되죠. 급하게 물을 마시려다가 가오리가 만들어둔 벼락틀에 깔리게 되고 앞다리가 부러져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평소에 무자비한 행동 때문에 같이 왔던 부하들도 도와주지도 않았죠. 목은 여전히 뜨겁고 앞발은 부러져서 죽어가던 중에 빠르 앞에 아비사가 나타납니다. 빠르는 아비사에게 최면을 걸어서 목에 걸린 율죽을 뽑게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화기가 터지면서 얼떨결에 아랑사에게 씌인 수면기를 쫓아내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랑사가 깨어나지 않아서 늘 걱정이었던 아비사는 빠르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가오리 또한 자기가 만든 무식한 벼락틀 때문에 고마운 범의 앞다리가 부러지게 됐다고 자책하게 되죠. 한편 빠르의 목에서 터져나온 불을 꺼준 존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무케였습니다. 무커의 아들답게 극강물 속성인데다가 불만 보면 달려드는 본능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빠르의 불을 꺼준 것이죠. 무케가 불을 꺼주지 않았다면 빠르는 율죽의 화기에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빠르는 묘하게 무케에게 집착하게 되고 둘은 부자지간 같은 케미를 자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5. 얼떨결에 비녀단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다. 빠르는 앞발도 부러졌고 목에서 불이 터져나와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필 무커가 지배하는 흰산 근처에서 부상당한 채로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태였죠. 급한 대로 애들이라도 인질 삼아서 목숨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비녀단의 망냥이가 흰머리 아이들을 찾겠다고 습격을 해왔는데요. 맞서 싸우던 가오리와 무케가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빠르는 혹시 무케가 죽어버리면 자기 목에 불을 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됐고 비록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가볍게 원펀치로 반 죽여서 퇴치해버립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빠르는 도망간 망냥이가 세력들을 끌고 올 것 같기도 하고 무케가 자기에 대해서 떠벌리고 다닐까봐 자기의 정체를 산군이라고 속입니다. 짐승 세계에서 산군이라는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였고 정황상 산군과 본인이 꽤 닮은 것 같기도 했고 감히 산군이 있는 산에 오르려는 짐승은 없을 것이라고 본 거죠. 이후 아이들은 빠르를 한동안 산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분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한 빠르는 간만에 멧돼지도 사냥하고 무케에게 사냥도 가르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수십 마리의 새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사실 이 무렵 황효에 의해서 빠르가 산군이 아니라는 것이 탄로난 상태였고 이에 비녀단의 간부 도머지는 수십의 병력을 파견해서 흰머리 아이도 잡고 붉은 눈에게 복수를 하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빠르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산군만한 덩치의 범이라면 이미 새들 따위로는 어림없다는 걸 파악했어야 했는데 흰머리 찾기에 눈이 먼 도모지가 오판을 한 것이었죠. 빠르는 감히 새들이 단체로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것에 매우 열받기도 했고 산 위로 도망간 무케도 왠지 걱정됐기에 아픈 다리를 이끌며 쩔뚝쩔뚝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가자 무케의 보호자 놈이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고 가오리가 혼자 많은 새들과 싸우고 있었죠. 빠르는 새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려고 몇 놈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산채로 뜯어먹는 등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렇게 새들은 주랭랑을 치고 위험에 빠졌던 무케와 가오리를 이번에도 무사히 구할 수 있게 됐죠. 빠르는 이번에 아주 확실한 인상을 남겼으니 더 이상 새들이 자신을 공격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슬 부상도 회복되고 있고 새들도 더 이상 침입하지 않자 빠르는 무케를 데리고 자기 영토로 돌아가려고 하죠. 당장 목에 불이 터지면 무케가 꺼줘야 하고 무케가 워낙 될성 싶은 떡잎이다 보니 잘 키워서 돌격대장으로 써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보호자 놈에게는 네가 무케를 교육시킬 그릇이 되냐며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했죠. 여기까지 돌아보면 빠르는 얼떨결에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아빠를 무사히 치료할 수 있었고 아랑사, 아비사, 가오리, 무케와 자주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아이들을 계속 구하면서 무의식적인 책임감도 생긴 듯 보이죠. 독하고 야비한 성격은 여전했지만 분명히 예전의 빠르와는 다른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 비녀단의 중간 보스 천남성과 대결하다. 빠르는 무케를 데리고 흰산의 고원을 떠나려다가 보호자 놈과 마주쳐서 투닥투닥 하던 중에 새들이 또 떼거리로 쳐들어온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범상치 않은 도끼를 풍기는 놈이 함께 왔죠. 바로 비녀단의 비방 천남성이었습니다. 빠르는 새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이유가 자신에 대한 원한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내막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모지는 빠르를 우습게 봤다가 병력을 많이 잃었고 대방에게 질책당할까봐 자신의 상관인 천남성까지 끌어들인 것이었죠. 천남성을 속여서 빠르를 공격하게 하고 둘이 싸우는 틈을 타서 자신은 흰머리 아이를 훔쳐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허나 빠르는 천남성을 포함한 새 떼거리들과 정면 대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무케만 챙겨서 여길 떠나려고 했고 몰려오는 새들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성가신 상황도 만들기 싫었던 거죠. 이에 천남성에게는 자기가 마치 독의 내성이 있는 척 기선제압을 해서 잠시 자리를 피하게 만들고 나주에게는 새들과의 싸움을 어거지로 떠넘깁니다. 그리고는 무케를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죠. 그 시각 무케는 가오리와 함께 비익조 범찰과 싸우면서 아랑사 아비사를 대피시키던 중이었는데요. 빠르는 가오리와 무케가 위기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개입해서 비익조와 범찰을 제압합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지체됐고 결국 다시 나타난 천남성과 대결하게 되죠. 앞발 골절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남성과의 승부는 빠르에게 부담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매우 빠른 스피드는 물론이고 닿기만 해도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맹독을 날리는 천남성이 위협적이었던 거죠. 게다가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무케와 가오리가 있었습니다. 빠르는 일단 가오리는 완전 모르는 놈인 척 천남성 앞에서 쌩까고 무케는 밖으로 못 나오게 동굴 안에 가두는 등 전투의 방해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천남성과 마음 놓고 싸우는데요. 천남성의 날개를 찢고 도끼털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독침에 몇 대 맞기도 하고 불안불안한 승부를 이어갑니다. 이때 빠르의 잔머리가 빛나는데요. 천남성의 부하인 범찰이 천남성을 억지로 따라다닌다는 것을 간파했던 거죠. 빠르는 천남성과 싸우기 전에 범찰을 협박해서 천남성을 공격하도록 미리 수를 써뒀고 결국 이게 먹혀들었습니다. 천남성은 큰 부상을 입었고 이후 승부는 완전히 빠르에게 기울게 되죠. 수세에 몰려 당황한 천남성은 급히 도망치면서 비익조들의 봉인을 푸는데요. 비익조는 본래 하나의 몸이 둘로 나뉜 새였습니다. 둘이 합쳐지자 거대한 몸뚱이를 가진 완전체가 되었고 옆에 있던 무케를 물어가 버립니다. 이 바람에 빠르는 천남성 쫓기를 중단하고 무케를 구하는데 총력을 다하게 되죠. 무케가 자신의 목에 불을 꺼주는 필요한 놈이기도 했지만 무케가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냉정을 잃었던 걸 보면 이미 이때부터 양아들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튼 빠르는 녹색 단약의 힘을 빌어서 몸을 완전히 회복했고 날아가는 거대한 비익조를 공중에서 낚아채는 대활약을 하면서 결국 무케를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7. 부활한 추이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다. 이제 몸도 회복됐겠다. 빠르는 무케를 데리고 일단 자신의 영토인 북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보아하니 무커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지 코빼기도 안 보였고 다음 상대인 산군을 치기 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세력 정리를 하려고 한 듯하죠. 하지만 무케는 흰산에서 아랑사, 아비사, 가오리와 함께 살고 싶었기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빠르가 잠시 남아있는 새들을 정리하는 사이에 무케는 개구멍을 이용해서 추위가 있는 고성으로 도망치는데요. 사실 무케는 얼마 전부터 아랑사, 아비사, 가오리와 함께 추위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의 왼팔에서 아빠 무커의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죠. 빠르는 무케의 냄새를 쫓아서 뼈다귀 추위가 있는 방에 이르게 되는데요. 무케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추위가 자신을 막아섰습니다. 빠르는 별 송장 같은 놈이 일에 끼어드는 게 어이가 없어서 완전히 피떡이 되도록 두들겨 패버리는데요. 문제는 추이가 전혀 그 공격에 데미지를 안 받았다는 것이고 무케가 빠르를 산군이라고 부르는 말을 듣고 각성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비록 못 먹어서 뼈다 귀가 됐지만 추이와 빠르의 클래스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산군에게 죽음을 당했던 추이는 빠르를 산군으로 오인해서 반 죽을 때까지 패버리는데요. 무케가 말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겨우 공격을 중단하게 됩니다. 빠르는 추이에게 단 일격을 맞았을 뿐인데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대로 실신하게 되죠. 그때 갑자기 밖에서 염탐하던 천남성이 부하들과 함께 들이닥칩니다. 천남성은 모든 병력을 희생시켜서라도 빠르에게 흰머리만 뺏어서 복귀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빠르는 천남성과 싸울 힘이 있기는커녕 뻗어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어서 천남성이 추이에게 도끼털 공격을 날렸고 추이가 안고 있던 아랑사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추이가 몸에 박힌 깃털을 모두 화염으로 태워버리고 불의 씨앗을 던져서 방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빠르는 첫 남성이 살아 움직이는 불꽃에 휩싸여서 잿더미로 변하는 걸 눈앞에서 보고는 공포에 질립니다. 여기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케가 불꽃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끄려고 달려들었는데 화가 난 불꽃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무케가 위험해진 것입니다. 추이는 무케를 살리기 위해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자아를 가진 불꽃이 폭주한 것이라서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빠르는 불이 날뛰는 상황에 자기 목숨 부지할 생각이 먼저긴 했지만 불길에 휩싸인 무케를 보면서 매우 걱정합니다. 결국 나주가 무케의 불을 뒤집어 쓰고 희생하는 것을 지켜봤고 추이에게는 나를 살려야 저 새끼범이 살 수 있다고 애걸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죠. 한편 빠르는 추이의 불꽃을 겪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추이가 갖고 있던 불의 씨앗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 씨앗은 추이가 구망에게 하사받은 것인데요. 불의 씨앗은 추이에게 달려있던 무커의 팔 때문에 위협을 느꼈고 빠르의 목에서 느껴지는 율죽의 화기에 이끌려서 빠르에게 옮겨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8. 추이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뒤를 캐다. 그렇게 빠르는 추이와 한바탕 난리를 겪고 정신을 잃었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고성의 외딴 방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빠르는 상황 파악을 하다가 무심코 옆방을 들여다보는데요. 그 방에는 살이 튼실하게 붙은 추이와 그를 케어하는 구다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인간과 마주친 빠르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면서 눈이 돌아버리는데요. 자아를 잃고 미친듯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시뻘겋게 변하고 덩치도 조금 더 커진 듯 보이는데요. 엄청난 높이의 고성에서 그냥 밖으로 뛰어내려 사라집니다. 영상 초반에서 빠르가 어렸을 적 인간에게 뭔가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때문인지 빠르는 인간만 보면 마치 창귀에 지배당한 범처럼 눈이 붉게 변하고 근육도 부풀면서 전투력이 배 이상 올라가는 폭주를 겪게 됩니다. 이 폭주 현상은 2부가 종료된 지금까지도 그 내막이 밝혀지지 않은 채 큰 떡밥으로 남아있죠. 여튼 고성에서 빠져나온 빠르는 정신을 차린 뒤에 자신의 영토인 북쪽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추이를 치기 위해 부하를 모으러 간 건데요. 벼락틀에서 자기를 버리고 간 왕눈이부터 시작해서 부하들을 다시 긁어 모으는데 빠르의 폭력 통치에 익숙한 그들은 군말 없이 무리에 합류하죠. 게다가 빠르는 천남성과의 싸움에서 이용해 먹었던 범차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무케가 잘 있는지 살피도록 합니다. 빠르는 갑자기 나타난 추이의 정체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던 참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 단서를 찾게 됩니다. 빠르는 범찰에게 복수하러 온 독새들과 싸우던 도중에 추이와 닮은 수인을 발견하게 됐는데 부하 4-5 놈이 이미 그 수인에게 당한 뒤였습니다. 딱 봐도 덩치도 작고 약해 보였기에 빠르는 우습게 보고 싸움을 거는데요. 처음에는 피지컬, 파워, 기술 모든 면에서 빠르가 앞섰지만 그 수인이 빠르의 기술을 역이용해서 되치기 하는 바람에 쪽팔리게 부하들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빠르는 생포한 독새를 족쳐서 그 수인의 정체가 흰눈썹의 부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빠르가 처음으로 흰눈썹의 이름을 알게 된 순간이죠. 그리고 놈들은 염주를 풀면 본모습으로 돌아가고 본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약한 순간이라는 정보까지 알아내는데요. 수인의 약점을 알아낸 빠르는 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수인은 흰산 고원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빠르가 부하들과 함께 멀찍이 지켜보니 수인은 멀리서 추이를 발견하고는 큰절 한번 받고 급히 고원을 내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수인은 이령의 시의 명령을 받고 흰머리 아이들을 찾던 중에 추이를 발견하고는 포기하고 돌아간 거였죠. 빠르는 저 수인과 괴물놈이 대체 무슨 관계일까 궁금해서 계속 뒤를 쫓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고 수인들이 흰산 서쪽의 들판으로 모여드는데요. 여기서 빠르와 부하들은 수인들이 정체불명의 조그만 녀석과 싸우기 위해 서로 염주를 푸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역시나 독새 말대로 염주를 풀고 변신하다가 혼자 죽는 놈들이 태반이었고 안 죽은 놈도 거의 죽을랑말랑한 상태가 됐죠. 파워 자체는 높아졌지만 변신의 리스크가 매우 커 보였습니다. 만약 자기가 괴물놈의 염주를 끊어버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비책을 알아낸 빠르는 바로 괴물놈을 치기 위해 찾아갑니다. 괴물놈은 아랑사, 아비사, 무케만 건들지 않으면 자기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기에 쉽게 염주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괴물놈은 뒤에도 눈이 달린 듯이 빠르의 공격을 전부 피하는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열받은 빠르는 괜히 아비사와 투닥투닥 하다가 추이에게 한 대 맞고 기절하게 되고 또다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9. 추이로부터 극한의 공포를 경험하다. 독새와 수인의 침입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이번에는 또 다른 독새들이 흰산 고원에 침입합니다. 예전에 빠르가 대결했던 천남성만큼 강한 놈들이었는데 빠르는 이들을 속여서 추위와 대결시키려고 합니다. 때마침 독새 중 하나가 불을 막는다는 화한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성능 실험도 해볼 겸 겸사겸사였죠. 빠르는 예전에 인질로 잡아뒀던 오보를 추위가 사는 성 높은 곳에 꽂아놓고 추위가 죽인 거라고 독새들을 속이는데요. 여기 속아 넘어간 초아와 화고는 추위에게 싸움을 걸게 됩니다. 빠르는 성의 먼 발치에서 대기하는데 독새들이 추위를 잡아주면 땡큐고 싸우다가 양쪽 다 죽어주면 더 땡큐인 상황을 기대했죠. 어느덧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흠원이 몰려들더니 성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미친 흠원대에게 휩쓸릴까봐 빠지려고 하는데 성 안에 무쾌와 아이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빠르는 급히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니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흠원들 시체가 끝도 없이 널브러져 있는데 전부 강력한 최면이 걸려 있었죠. 다행히도 무쾌와 아이들은 무사했고 괴물놈이 뚫어놨는지 성벽에 여기저기 큰 구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화고는 목이 뽑혀서 죽어있고 초아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빠르는 성 꼭대기를 더 돌아보다가 흠원에게 물려서 온몸이 벌집이 되어 있는 추위를 발견합니다.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염주를 끊는 동시에 곤발로 타격해서 성벽 바깥으로 날려버리죠. 드디어 괴물놈을 처리했다고 생각한 빠르는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괴물놈의 염주를 푼 것이 최대 실수였죠. 염주가 풀린 추위가 그 본 모습을 드러냈고 범의 천적 추위가 눈앞에 나타나자 빠르와 부하들은 정신을 잃고 오줌을 지립니다. 공포에 질려서 몸을 가누지도 못했고 빠르는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리죠. 저 추위는 아버지 아루와 일족을 전부 죽인 바로 그놈이었던 겁니다. 이윽고 추위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흠원대를 사자후로 깔끔하게 멸절시켜버리고 공포에 질려버린 빠르는 정신을 잃은 듯 보입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추위와 성의 어느 방 안에 있었죠. 아마도 추위가 자신을 이리로 가져다 놓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빠르는 극한의 공포 때문에 추위의 본 모습을 봤던 기억을 잃은 듯이 보였는데요. 예전에 바보 추위로 알고 앞에서 깝죽대다가 크게 한 대 얻어맞고서야 상황 파악을 합니다. 이제 추위는 더 이상 본능만 남아있는 바보가 아니었으며 말도 술술 하게 되었고 빠르가 추위를 이길 가능성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10. 추위와 함께 무쾌의 공동 보호자가 되다. 추위에게 한 대 맞고 쫓겨난 빠르는 추위의 본 모습을 보고 도망간 부하들을 찾아다닙니다. 다시 부하들을 끌어모아서 추위와 대결하려고 했지만 부하들은 추위 얘기만 나와도 개거품을 물고 도망가 버리는데요. 유일하게 남은 부하는 그날 추위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던 왕눈이 뿐이었죠. 빠르가 부하들을 되찾고 다시 한번 흰산에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위의 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더욱 강한 존재들과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즉익택이라는 물가에 사는 웹불소 시들이었습니다. 무려 무게가 3000근이나 나간다는 물소떼들이었죠. 추위를 즉익택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빠르는 무캐를 이용합니다. 추위에게 약점이 있다면 바로 무캐와 아랑사, 아비사에게 약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약점을 파고드는 작전이었죠. 때마침 무캐는 눈에 개가 한참 동안 옮아 있어서 붕대를 감고 다녔었는데요. 원래는 햇빛만 조금 쬐어줘도 금방 낫는 수준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시력을 잃게 될 거라면서 추위에게 겁을 줍니다. 빠르는 추위에게 즉익택에 사는 적유라는 물고기를 먹이면 낫게 할 수 있다면서 꼬드기는데요. 여기 넘어간 추위는 빠르와 함께 즉익택으로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둘은 무캐를 업고 흰산의 고원을 내려와서 큰 강을 건너고 구미호들의 나라인 청구산까지 지나면서 한참 동안을 달리게 되죠. 즉익택에 도착한 빠르와 추위는 적유를 잡으러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적유는 웹불소시들이 공들여 키우면서 공생하는 물고기였는데요. 빠르는 일부러 적유의 피를 즉익택에 뿌리고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웹불소 수십 마리가 순식간에 몰려와서 추위를 다구리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물속이라 한들 추위가 그깟 물소들에게 당할 리는 없었습니다. 추위에 사자후에 혼비백산한 웹불소들은 갑자기 방향을 틀고 언덕 위에서 잠자던 무캐에게 달려가는데요. 무캐는 피하지 않고 추위의 사자후를 따라하면서 버팁니다. 추위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상 밖의 상황에 빠르는 당황했고 무캐를 구하기 위해 급하게 상황에 개입하는데요. 무캐를 향해 돌진하는 초거대 덩치의 대장 물소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빠르는 돌진하던 대장 물소의 아래턱을 물고 버티는데요. 대장 물소는 자기 몸무게의 관성 때문에 몸이 뒤집어지면서 목이 꺾이고 말죠. 겨우 무캐를 구한 빠르는 추위에게 뒷박이 칩니다.
추이가 무책임하게 무케에게 함부로 기술을 가르쳤다고 오해한 거죠. 어쩌다 보니 이 사건이 빠르가 추이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고 오는 계기가 되는데요. 추이 또한 빠르가 목숨 걸고 무케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최소한 애 가지고 장난칠 놈은 아니다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사건으로 빠르가 무케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무케는 흰산의 영역을 벗어나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보호자 나주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고, 흰산 영역이라는 것의 경계가 어디인지 무케를 데리고 실험해가면서 정확한 위치도 알게 되었죠. 10일, 추이에게 지옥 훈련을 당하고 강해지다. 어느 날 빠르는 무케가 나무를 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나무를 타지 못하는 범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며 꿀밤 때려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발견한 추이가 왜 애를 때리냐며 빠르를 조지려고 합니다. 빠르는 맞을까봐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마음을 추스리고 그럼 어디 네가 가르쳐봐 라고 역공하는데요. 범에 대해 잘 모르던 추이가 어린 무케를 가르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추이는 어쩔 수 없이 한 수 접어주며 아니다 네가 가르쳐라 라고 맡기는데요. 빠르는 무케의 교육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옴으로써 더 이상 추이를 겁내지 않게 됩니다. 슬슬 빠르는 무케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활용해서 추이에게 사자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추이가 웹불소 시들에게 사자후를 썼던 걸 잊지 않고 있었죠. 그러나 추이는 당시 무의식적으로 나온 기술이라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빠르는 다시 기억나게 해주겠다며 추이를 폭포로 데려가서 특훈을 시킵니다. 폭포 수련법은 사자후의 원조인 오색 사자들의 훈련법이었는데요. 빠르는 훈련이 잘 되지 않자 추이의 팔을 묶고 집채만한 돌을 떨어뜨리는 극약 처방을 합니다. 돌에 맞고 되지던가 기술을 기억해내던가 둘 중 하나로 되라는 셈이었죠. 결국 추이는 사자후를 기억해내는데 성공했고 빠르는 본격적으로 사자후 수련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빠르는 사자후 훈련이 끝난 뒤에 무케의 훈련에 대해서 추이와 설전을 벌입니다. 추이는 애 밥도 안 먹이고 훈련시키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빠르는 알아서 하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물러서지 않았죠. 그리고는 도망갔던 부하들을 다시 모으러 밤새 자리를 비우는데 무케를 나무에 매달아 놓은 걸 깜빡합니다. 거의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헐레벌떡 무케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는데요. 이미 추이가 거의 탈진한 무케 앞에서 빠르를 노려보고 있었죠. 무케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빠르는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제대로 강하게 교육시키는 거야 라고 둘러대는데요. 추이의 인내심은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추이의 지옥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험악해진 분위기를 감지한 빠르는 생명의 위험마저 느낍니다. 추이는 빠르에게 거대한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성 꼭대기를 찍고 오라고 하는데요. 빠르가 무케에게 시키던 훈련을 역으로 시키죠. 못한다고 하면 자기 가죽을 벗겨서 입고 다닐 기세였습니다. 빠르는 이 말도 안 되는 무식한 훈련에 땀과 눈물을 쏙 빼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데요. 추이에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겠다며 호소해보지만 추이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빠르는 추이가 휘두르는 채찍을 맞으며 거대한 나무를 등에 지고 발톱으로 성 외벽을 기어 오르게 되죠. 그날 이후 추이의 잠재의식 속에만 남아있는 낡고 더러운 훈련과 추이 일족의 생존 훈련까지 반강제로 전수받게 됩니다. 12. 강해진 빠르 흰산의 새로운 왕으로 거듭나다. 봄과 여름 사이였던 계절이 어느덧 겨울이 되었고 추위의 지옥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빠르는 이제 등에 거대한 나무를 짊어지는 것은 기본 생활이 됐고 거기 더해서 집채만한 나무 화석까지 매달고도 성벽에 수십 번 오를 정도가 됐죠. 이런 무식한 훈련을 시킨 추위도 막무가내지만 이 훈련을 소화해내는 빠르의 피지컬 잠재력도 대단했습니다. 역시 추위와 대등하게 싸웠던 산군의 형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위는 붉은 산을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고 빠르는 훈련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는가 싶었는데요. 이 무렵부터 흰산의 고원에 외부 세력의 침입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빠르가 과거 검은강에서 활동할 때부터 세력 다툼을 하던 망가스 형제가 침입했는데 이들은 무커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흰산을 차지하기 위해 부하들을 몰고 온 것이었죠. 게다가 일령의 흰산 수색이 본격화되면서 전투 항마병들까지 쳐들어오는데요. 일령과 같은 길을 뿜는 것을 찾아오라는 협박을 받고 뚱보 항마병과 추호가 흰산의 고원에 침입합니다. 특히 추호는 전투 항마병들 중에서도 황혼과 흑곰 바로 밑에 강자였죠. 빠르는 망가스 형제와 전투 항마병들을 모두 막아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빠르는 이제 더 이상 일꾼 항마병에게 털리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하들에게 싸움을 맡겨놓고 마지막에 막타만 치는 얍삽이도 아니었죠. 망가스 형제는 과거 부담스러운 상대였지만 이제는 굳이 정면 대결할 것도 없이 훈련장으로 유인해서 나무 화석으로 깔아 뭉개버립니다. 뚱보 항마병은 나무 화석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저항하긴 했지만 추위에게 맞아가며 키운 엄청난 맷집 덕분에 뚱보 항마병의 펀치는 한 대 맞아줘도 괜찮은 수준이 됐습니다. 빠르는 그렇게 순식간에 망가스 형제와 뚱보 항마병을 제압해버리죠. 남은 것은 추호였는데요.
전투 항마병 중에 거의 탑급이었기에 승부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추이에게 배운 것으로 추측되는 격투술이 꽤나 까다로웠는데요. 무투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고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초크를 걸거나 기를 사용해서 복부를 터트리는 별의별 기술을 다 씁니다. 그러나 지옥 훈련을 견뎌낸 빠르였기에 밀리지 않고 싸울 수 있었죠. 그렇게 둘은 백중세로 한참을 피터지게 싸우는데 무케의 개입으로 승부가 점점 빠르에게 기울어 갑니다. 확실히 승부를 내기 위해 빠르는 아까 제압한 뚱보 항마병을 인질로 삼았고 결국은 빠르가 추호를 잡게 되죠. 어렵게 항마병들을 잡은 빠르는 이들의 생김새를 보고 추이의 부하가 아닌가 의심하는데요. 추이가 부하들을 시켜서 아이들을 해코지하라고 시킬 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추이 때문에 저런 놈들이 계속 꼬여서 애들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니까 분통이 치밀어 올랐죠. 이래저래 바로 죽이기보다는 추이와의 관계를 캐물을 작정으로 일단 진해굴에 가둬 놓습니다. 13. 계속되는 낯선 인물들과의 조우. 항마병들을 퇴치한 빠르는 혹시 침입한 일당이 더 있는지 수색에 나섭니다. 부하들을 쫙 풀어놓은 다음에 왕눈이만 데리고 서쪽 강가까지 조사하는데요. 한참 강가를 수색하던 중에 멀리서 귀신같이 생긴 요상한 녀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뚱보 항마병과 추호를 기다리던 이령의 시였죠. 빠르는 자기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는 이령의 시에게 화가 단단히 납니다. 저딴 미물이 감히 범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는다며 내가 산군이었어도 저놈이 나를 무시했겠냐며 해코지를 하려고 하죠. 자기 쪽으로 오게 하려고 이령의 시에게 최면을 거는데 어이없게도 시가 최면에 쏙 걸려버립니다. 둘의 전력 차이를 보면 안 걸려야 정상인데 빠르의 최면술이 귀신 종류에 꽤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를 응징하려던 순간 부하들에게 급박한 보고를 받습니다. 진해굴에 가둬뒀던 놈들이 도망갔다는 것인데요. 황급히 현장을 찾아간 빠르는 팔과 다리가 하나씩 잘린 놈들이 대체 어떻게 탈출을 한 건지 당황합니다. 나중에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낭패였기에 부하들을 있는 대로 쫙 깔아서 온 산을 수색합니다. 하필 무케가 온 산을 헤집고 다닌 통에 발자국이고 냄새고 다 엉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수색이 어려워지는데요. 빠르는 부상당한 놈들이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고원의 성에 짱 박힌 게 아닌지 위쪽을 뒤져보러 갑니다. 왕눈이에게는 무케를 찾아오라고 따로 미션을 줬죠. 그렇게 빠르는 위로, 왕눈이는 아래로 방향을 잡고 헤어집니다. 그렇게 빠르는 고원의 성 근처를 한참 뒤지던 중이었는데요. 또다시 추위와 비슷하게 생긴 놈과 마주칩니다. 그것은 바로 황효를 업은 녹치였죠. 녹치는 황효가 보채서 고원의 성에 올라왔다가 빠르와 마주친 것입니다. 빠르는 산군의 푸른 눈으로 위장해서 녹치에게 겁을 줘보는데요. 녹치는 여기에 깜빡 속아서 바로 주랭랑을 치죠. 보자마자 내빼는 녹치를 우습게 보고 빠르는 바로 추적에 나서는데요. 녹치는 생각보다 훨씬 순간적인 움직임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부하들이 대적할 수 없는 놈이란 걸 바로 파악하고는 경계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녹치가 부하들에게 날린 참격도 자기가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하지만 결국 녹치는 황효와 함께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졌고 빠르는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죠. 훗날 빠르는 이 사건에 대해 추이의 부하놈이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었다 정도로 기억했을 것이고 황효도 빠르와 마주쳤던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훗날 엄청난 악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죠. 얼마 후 빠르는 왕눈이에게서 강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전달받습니다. 도망친 두 놈이 강가에서 무케를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었는데 추이가 나타나서 무케를 구했다는 것이었죠. 추이의 부하라고 생각했던 놈들이 사실은 부하가 아니었던 겁니다. 더 이상한 건 그들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었고 강가는 마치 산사태가 난 듯 여기저기 부서져 있는 데다 추위의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죠. 사실 이곳에서 이령과 추위의 거대한 전투가 있었지만 빠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추위놈은 붉은 산에 다녀온답시고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수상했고 추위의 부하놈들이나 새들이 계속 들이닥치는 것도 그렇고 여기저기 지형이 부서진 것도 그렇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14. 아비사에게 드리워지는 검은 그림자. 빠르는 처음에 무커의 새끼인 무케를 잡기 위해 흰산의 고원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랑사와 아비사, 무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흰산의 고원에 눌러 살다 보니 얼떨결에 흰산의 터줏대감이 되어 있었죠. 가끔 쳐들어오는 새들이나 수인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며 보호자 의식과 책임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획조가 아비사를 납치하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고획조 대장이 대방모에게 바치려고 흰머리 아이를 잡아오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왕눈이의 활약으로 다행히 아비사를 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비사에게 고획조의 피가 묻게 됩니다. 왕눈이는 새를 빠르에게 데려가서 정체를 캐려 하는데요. 무케가 먹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왕눈이에게 사건을 보고받은 빠르는 혹시 그 새가 인간 아이를 잡아가는 습성을 가진 고획조가 아닐까 걱정하는데요. 왜냐하면 고획조의 피가 묻은 어린아이는 병에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획조인지 아닌지 확인을 꼭 해야 되는데
기껏 생포한 걸 무케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부하들에게 아비사가 아픈지 잘 살펴보라고 하고는 시간을 두고 관찰하기로 합니다. 아비사를 지켜보는 사이 막간 이벤트로 무케와 후바이의 대결이 있었고, 늙은 곰으로부터 무케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서 신체 성장이 더디다는 사실도 듣게 됩니다. 이 대결 이후 무케를 차세대 왕으로 키우겠다는 엄청난 교육열을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아비사 걱정하랴 무케 걱정하랴 빠르는 확실히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고획조들이 2차로 침입하는데요. 이번에는 3마리나 떼로 몰려옵니다. 이들은 흰머리 아이를 잡아오라는 흰눈썹의 명을 받고 온 것들인데, 이번에는 3마리 모두 잡아서 정체를 확인하는 데 성공하죠. 빠르가 우려했던 대로 고획조가 맞았고, 아비사가 최근 시름시름 아픈 이유가 고획조의 피 때문이라는 것도 확실해졌습니다. 고획조들이 아비사를 단순히 양녀로 삼으려고 노리는 건 아니고 흰머리 아이를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새들의 표적이 되고 있기에 철저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비사의 치료를 위해서 동남쪽에 있는 앵두나무 숲에서 위령선이라는 약초도 구해와야 됐죠. 한겨울 눈 덮인 산길을 뚫고 앵두나무 숲까지 빨리 다녀오려면 빠르가 직접 가야 했습니다. 부하들과 무케에게 아비사 철통 방어를 지시하고는 눈길을 뚫고 앵두나무 숲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곳은 한반도의 동남쪽 지역으로 황맹이 지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황맹은 산군 이전의 왕이었다는 아주 강한 범인데 빠르가 향후 제거하려는 대상 중 하나였죠. 빠르는 앵두나무 숲에서 황맹 부하들과 마주치게 됐지만 수준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 가볍게 손봐줍니다. 일단은 아비사 치료가 급하니까 위령선을 구해서 흰산으로 빠르게 복귀하려고 하죠. 위령선을 혼자 나르기가 애매해서 인간으로 둔갑한 황맹 부하놈까지 하나 달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아비사는 이미 구다국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구다국 왕은 아픈 아비사를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 없었고, 함흥에 있는 동복이에게 아비사의 치료를 부탁하기 위해서 가오리와 함께 길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획조에게 속아서 결국 아비사를 뺏겼고, 가오리는 고획조의 피를 뒤집어 쓴 채 이들을 추적하다가 눈 덮인 산길 위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15. 아비사를 구하다가 흰눈썹과 마주치다. 빠르는 위령선을 구해서 흰산으로 복귀하던 도중 산길에 쓰러져 있는 가오리를 발견합니다. 황맹 부하놈을 통해 가오리의 말을 전해 듣는데요. 아비사를 치료하러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가 고획조들에게 아비사를 뺏겼다는 것이었죠. 빠르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는데요.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면 다시는 아비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어디서 까치 하나가 날아오더니 자기 앞에 떨어집니다. 자세히 보니 얼마 전 흰산의 강가에서 자기를 산군으로 오인하고 알짱대던 까치놈이었는데요. 치치는 산군을 찾으러 구다국까지 왔다가 고획조들이 흰머리 아이 얘기하는 걸 듣고 미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빠르가 아비사 얘기로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는 걸 듣고는 아비사의 위치를 알려주려고 온 거였죠. 빠르는 치치를 따라 아비사가 잡혀있는 곳으로 황급히 달려가는데요. 흰눈썹이 인간들을 고용해서 경비를 붙여둔 탓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앵두나무 숲에서 잡아온 황맹 부하놈에게 대신 부탁하는데, 그가 마을에 가보니 인간들이 전부 머리에 구멍이 뚫린 채 몰살되어 있었죠. 원혼 하나 남기지 않은 수상한 죽음이었는데 범인은 아비사의 여우구슬이었지만 빠르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빠르가 마을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빠르는 아비사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는 안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자리를 지켜라 라고 강력한 최면을 걸어놨는데요. 애한테 이런 강력한 최면을 걸어놓은 놈이 누군지 빠르는 속으로 욕을 합니다. 바로 흰눈썹의 최면이었지만 빠르는 최면술 전문가답게 이걸 깨버리는 데 성공하고 무사히 아비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오리와 아비사를 달고 흰산의 강가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빠르는 잠시 물을 마시면서 목을 축이는데요. 갑자기 웬 수상해 보이는 늙은 미친놈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흰눈썹이었죠. 냄새를 맡아보니 아비사가 있던 인간들의 소굴에 배어있던 냄새였는데요. 고획조를 시켜서 아비사를 납치한 놈이 바로 이놈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비사를 되찾으러 자기를 따라온 게 확실했고, 범상치 않은 살기까지 풍기는 게 예산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어쩐지 자신을 보며 잔뜩 쫄아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을 산군이라고 착각해서 잔뜩 경계하던 것이었습니다. 빠르는 즉시 푸른 눈으로 전환하고는 지켜봤죠. 미안하다 산군, 너에게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주절주절 되는 걸 보니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는데요. 죽은 놈이 왜 살아 돌아오냐며 울부짖는 흰눈썹을 벗어나서 일단은 흰산의 경계로 들어옵니다. 16. 추위의 불이 흰눈썹을 퇴치하다.
일단 부하들에게 가오리와 아비사를 맡긴 빠르는 흰눈썹을 퇴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위험한 미친놈을 그냥 둔다면 아이들이나 부하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랐죠. 그렇게 다시 흰눈썹을 찾아갔고 자기를 산군으로 착각해서 쫄아있는 틈에 기습 선빵을 칩니다. 분신술로 뒤를 치는 잡기술이었는데 산군이라면 전혀 쓰지 않을 잡스러운 공격이었죠. 흰눈썹은 산군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세계관 탑시크릿 정보들을 술술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빠르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먼저 아이들 안에 흰눈썹 형이라는 놈의 혼이 들어가 있어서 그놈을 되살리려면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것, 과거 산군과 흰눈썹이 아랑사를 두고 마찰이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흰눈썹이 흰산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소멸된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빠르의 반응은 심플했죠. 그놈은 되졌으면 곱게 저승에나 갈 것이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이들에게 기어 들어가 있다는 거냐? 빠르는 흰눈썹이 부활시키려 하는 그 형이란 놈을 혐오하며 계속 흰눈썹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산군의 모습만 흉내냈을 뿐이지 공격이 너무 잡스러웠죠. 정면을 치는 척 하다가 측면을 친다든지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 공격한다든지 싸우면서 내뱉는 양아치 같은 말투 등 전투 스타일이 산군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국 흰눈썹에게 본인의 정체를 들키고 말죠. 흰눈썹이 버서커 모드로 변신하면서 둘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제 빠르의 앞발로는 더 이상 흰눈썹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는데요. 흰눈썹에게 한 대 맞고 나니 파워와 맷집에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죠. 흰산으로 재빠르게 튀려고 하는데 스피드마저 따라잡히면서 크게 한 대 얻어 맞습니다. 살려줘, 내가 가서 아이들을 데려올게 라며 빠르게 태세 전환하죠. 여전히 흰눈썹이 공격을 멈추지 않자 빠르는 죽으림을 다해 맷집으로 버티는데요. 흰눈썹을 흰산 영역으로 조금씩 밀고 가다가 결국 호도엽으로 완전히 밀어 넣으면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 하고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흰눈썹에게 곰발을 갈기면서 승부를 끝내죠. 가슴이 전혀 웅장해지지 않는 졸렬한 전투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흰눈썹은 흰산에게 소멸되지도 않고 좀비처럼 다시 부활하는데요. 보호막으로 빠르를 찍어 누르면서 화염 펀치를 장렬시킵니다. 강력한 펀치로 뼈가 부러지고 화염이 온몸을 태워버려서 빠르는 통구이가 돼버렸죠. 이미 죽었다고 봐도 되는 수준인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빠르의 목구멍 속으로 흰눈썹의 불이 죄다 빨려 들어가 버린 것이었죠. 불을 흡수한 것은 빠르의 몸에 기생하던 불의 씨앗이었습니다. 과거 추위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빠르에게 들어갔다가 숙주의 위험을 감지하고 튀어나온 것인데요. 불의 씨앗은 감히 숙주를 건드린 흰눈썹을 응징합니다. 흰눈썹의 방어막을 간단히 깨버리고 왼쪽 다리를 찢어버리는데 흰눈썹은 불이 번지기 전에 스스로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죠. 이후 난조와 여희가 등장해서 흰눈썹을 구해 달아났고 빠르도 왕눈이와 부하들이 지켜준 덕에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둘 다 큰 피해를 입고 싸움이 끝나게 됐죠. 그래도 이번 전투는 여러모로 의미가 컸습니다. 빠르가 흰머리 아이들의 얽힌 비밀을 알게 됐고 타이지 레벨인 흰눈썹과도 싸움이 될 정도로 전투력이 올라왔다는 점도 확인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빠르를 구하는 장면도 뭔가 감동입니다. 과거에는 빠르가 다치거나 위험하면 부하들이 먼저 빠르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빠르를 구하기 위해서 몰려 나온 것이죠. 17. 얼음굴의 산군과 조우하다. 흰눈썹과 전투에서 빠르는 군데군데 골절과 수많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2부 초반에 앞발 부러진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상이었는데요. 한동안 온몸에 붕대를 감고 꼼짝 못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붉은 산을 향해 떠났던 추이가 나타나서 단약을 먹여줘서 회복하게 됐죠. 추이는 잃었던 기억을 모두 되찾은 뒤 일영을 치러 가기 전에 잠깐 들른 것이었는데 무케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빠르가 붕대 감고 자빠져 있으니까 아까운 단약을 하나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는 추이가 나타난 줄도 몰랐지만 왕눈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왕눈이는 추이로부터 일영과의 싸움에서 염주를 끊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태였는데 추이가 빠르를 치료해줬기 때문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일로 왕눈이는 목숨을 잃을 뻔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요. 모든 전말을 알게 된 빠르는 추이에 대한 악감정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부상에서 회복한 빠르는 왕눈이로부터 산군이 얼음에 갇혀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되는데요. 흰눈썹과의 싸움에서 본인이 산군과 같은 아비를 둔 혈육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의외로 빠르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어려서부터 버려졌고 혼자 힘으로 컸으니 이제 와서 아비니 형제니 중요하지 않았고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혈육인 산군도 기꺼이 제거할 수 있는 게 빠르였죠. 왕눈이의 안내에 따라 빠르는 얼음굴 깊숙이 이동하는데요.
드디어 얼음 속에 갇혀있는 산군이 등장합니다. 가까이 가면 터지는 결계가 걸려있어서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과거에 폭주한 자신을 한 방에 날려버린 최종 보스 산군이 고작 얼음 속에서 죽어있다니 빠르는 맥이 빠질 뿐이었죠. 빠르는 돌아가면서 느낌적으로 뭔가 감흥이 없고 시시하다는 말을 하는데 어쩌면 얼음 속 산군이 일영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짜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느낀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랑형님의 두 주인공 빠르와 산군의 만남은 별 사건 없이 지나갔고 둘의 공식 만남은 아마도 호랑형님 4분화 되어서야 성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 흰산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수인. 빠르는 최근 흰산 강 건너에 웬 새끼 짐승들이 몰려와서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케가 그놈들에게 몰래 먹이를 챙겨주고 있다는 것도요. 사업장에서 빠져나온 놈들이라는 건 아마도 눈치챘을 것 같은데 그중 부상당한 후바이까지 있다는 건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 안 했고 시간을 두고 무케를 감시하면서 이놈들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던 것 같죠. 그러다가 무케가 애들에게 먹이를 갖다 준답시고 자꾸 흰산 경계를 넘어 강을 건너가는 일이 생기자 빠르는 특단의 결정을 내립니다. 흰산으로 새끼 짐승들을 죄다 불러들였는데요. 부하범들을 붙여서 세수하는 법도 가르치고 스스로 사냥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평소에 빠르였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새끼 짐승들을 챙기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케가 이놈들을 엄청 챙기고 있기 때문에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둘째는 흰 눈썹이 다시 강가에 나타난다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무케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나름 강하다는 사업장 출신의 새끼들이니 잘 키운다면 무케가 왕이 되기 위한 총알바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죠. 왕이 되려면 고비마다 목숨을 바쳐 대신 희생할 부하들이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 빠르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끼들을 관리하던 중에 급한 보고를 받는데요. 강 건너 쪽에서 수상한 놈이 침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흰눈썹인가 황급히 달려가 보니 다행히 흰눈썹은 아니고 일전에 침입했던 녹색 수인들과 비슷한 놈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수인의 껍데기를 쓴 일형의 시였는데 빠르는 추위를 찾아온 부하놈이거나 혹은 추위가 보낸 놈 둘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죠. 빠르는 부하들과 함께 침입자 앞을 막아서고 정체를 묻는데요. 이놈이 니들 다 죽여버린다 신난다 라며 요란한 웃음소리를 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팔을 쭉 뻗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지 팔을 부여잡고 냅다 얼음굴 속으로 도망가버리죠. 신은 범따이들이 앞을 막아서니까 전부 죽일 생각으로 손을 뻗었는데 껍데기가 찢어져서 흰산의 기가 새어 들어오자 황급히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해진 빠르는 어디서 모자라고 허접한 놈이 쳐들어왔다면서 일단 부하들을 나눠 여러 입구를 봉쇄합니다. 왕눈이에게는 강 쪽 입구를 맡기고 언덕 쪽 입구를 자신이 지키는데 기다리다가 기어나오면 바로 잡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놈이 거의 해가 저물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강 쪽에서 계속 눈사태 같은 큰 소리가 나자 강 쪽 입구를 지키는 왕눈이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빠르는 혹시나 강가 쪽으로 이동하는데요. 가보니 산이 무너지고 땅이 울리는 천재지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산이 터질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에 일단 부하들에게 고원의 성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하죠. 이윽고 왕눈이를 발견했는데 목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왕눈이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니 추위가 웬 흰 짐승과 싸우는데 왕눈이를 거기 끌어들였다는 것인데요. 이 얘기를 듣자 빠르는 왕눈이도 크게 꾸짖고 추위에게 분노합니다. 지 부하들도 지키지 못해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놈이 누굴 끌어들이냐며 대노하는데요. 당장은 산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일단 왕눈이를 들쳐업고 고원의 성으로 피신하죠. 빠르는 몰랐지만 지금 흰산의 강가에서는 흰산 일족 일영과 버일러 시라무렌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산군도 일영을 도우러 이동하고 있었고 황효 또한 흰눈썹의 명을 받고 흰머리 아이를 찾기 위해 고원의 성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빠르가 있는 흰산의 고원은 그야말로 전장의 한복판이었죠. 게다가 빠르가 좀 전에 추위를 비난하면서 지 부하들도 지키지 못해서 다 죽게 만든 놈이라고 한 말 또한 곧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라는 것을 빠르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19. 황효에게 부하들을 모두 잃고 피눈물을 흘리다. 범들은 빠르의 지시를 듣고 하나둘 고원의 성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빠르 또한 다친 왕눈이를 물고 성으로 가다가 수상한 놈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들은 흰눈썹이 보낸 황효와 수인이었습니다. 빠르가 생김새를 보아하니 추위의 부하 같기도 했죠. 방금 전에 추위 때문에 왕눈이를 잃을 뻔했던 빠르는 추위 족속들에게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대화를 요청해오는 그들을 무시하고 사정없이 앞발 공격을 날려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죽었는지 확인하라고 부하 몇 놈을 보내고는 다시 성을 향해 걷기 시작하죠. 하지만 황효를 우습게 보고 직접 확인하러 가지 않은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빠르가 고원의 성으로 올라가니 부하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아까 낭떠러지로 시신 확인하러 간 놈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상 벌써 왔어야 됐는데 이상했죠. 여튼 빠르는 흰산이 곧 폭발할 것 같으니 북쪽으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 하는데요. 무케와 아랑사, 아비사까지 모두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빠르는 왕눈이에게 애들 챙겨서 먼저 출발하라고 하고는 무케와 아랑사, 아비사를 찾으러 성으로 올라가죠. 무케와 아랑사가 조금 전에 성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던 것을 봤는데 성 안을 살펴보니 정작 무케와 아랑사는 안 보이고 아까 전에 도망갔던 껍데기 수인 놈이 숨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기어이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냐며 곤발로 응징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불길한 비명소리가 들려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상황을 보니 부하들이 뭐에 홀린 듯이 눈깔들이 다 돌아가 있었고 아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던 놈이 부하들을 부리면서 아랑사를 납치하고 있었죠. 원거리 공격인 가지치기로 뚜껑을 따버리려던 찰나 창귀 씌은 부하 둘이 막아서자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빠르 같았으면 인정사정 안 보고 그냥 공격했을 텐데 부하들을 지키는 입장이 되자 주저할 수밖에 없었죠. 왕눈이가 황효에게 기습을 날리는데 성공하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고 황효는 왕눈이에게도 창기를 씌워 붉은 눈과 함께 죽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눈이를 포함해 부하들이 달려들자 빠르는 발톱도 세우지 못하고 밀어내기 급급한데요. 도저히 창기를 떼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여버리면 간단했겠지만 빠르는 부하들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죠. 결국 빠르는 부하들을 죽이지 않고 구하기 위해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을 택합니다. 큰 충격이라도 받으면 제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던 중 처참한 광경을 보고 맙니다. 부하들 수십이 온몸이 찢겨 죽어있는 모습이었죠. 여기서 빠르는 심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피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먼 옛날 노마자가 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제 한 몸 건사하지도 못하는 놈이 누굴 보살펴. 책임지지 못할 일 하지 마라. 기억해라. 지킬 게 생기면 무너지는 법이다. 20. 흰산의 대폭발 이후.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후 빠르는 창귀에 씌었던 왕눈이와 부하들을 챙겨놓고 다시 고원의 성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구다국 사람들이 아랑사와 아비사를 찾으러 고원을 내려가는데 상처투성이가 된 빠르와 멀리서 마주치죠. 이후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빠르의 폭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심신이 무너져 내린 상태인데다가 인간을 코앞에서 마주치게 됐으니 이성을 잃고 폭주할 것 같은데 무의식 중에서도 자기 부하들을 잔인하게 죽인 황효를 찾아다닐 것 같아요. 지금 황효는 흰산의 대폭발 속에서 가오리와 아비사를 지키는 중인데 일영의 시와 싸우다가 골절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빠르가 냄새를 쫓아가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한 방에 황효를 썰어버리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게다가 황효를 추적할수록 널려있는 부하들의 시체를 보며 분노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가오리와 아비사가 황효 곁에 있기 때문에 빠르가 황효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 같기도 하고요. 추이도 얼음 덕에 대폭발 속에서 살아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가 폭주 빠르를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황효 또한 구망의 귀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익힌 것 같기도 해서 쉽게 당하지는 않을 듯 보여요. 호형을 보면 절대로 화해하거나 극복하지 못할 갈등 관계가 꽤 있어 보이는데 특히 산군 빠르 형제와 극악의 악연인 것이 바로 황효입니다. 산군은 흰눈썹과 추이, 황효 때문에 아랑사를 뺏겼고 빠르는 황효에게 부하들을 전부 잃었죠. 하지만 황효는 가오리나 구다국 사람들과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관계 형성이 될지 제일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튼 2부 마지막 화에서 압카가 흰산으로 왔기 때문에 아랑사의 존재를 눈치채고 죽이려 할 것 같습니다. 아랑사를 지키는 과정에서 산군과 빠르, 추이와 황효가 각자 얽혀있는 악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매우 궁금하고요. 앞으로 빠르가 수많은 강자들 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21. 빠르는 어떻게 강해질까? 빠르가 그래도 명색이 주인공인데 언제까지 지는 캐로만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파워 밸런스가 조정되는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현재 빠르의 전투력 수준을 보면 타이지급 바로 밑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흰눈썹에게 많이 밀리긴 했지만 여튼 버서커 모드를 맞아서 합을 겨루며 싸웠고 만약 추위의 불까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된다면 타이지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세계관에서는 타이지를 넘어 최소 수인화 추이 정도는 레벨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역시나 폭주가 있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한 힘이고 폭주한 빠르는 평소보다 몇 배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 힘을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큰 폭의 레벨업이 가능하겠죠. 여기 더해서 강력한 기물의 힘을 이어받는 스토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빠르의 폭주는 과연 어떤 힘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빠르의 몸이 추위의 불을 버텨내는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칠성월 혹은 불과 관련된 어떤 기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저는 산군이 어째서 용의 술법을 사용하고 바람의 속성을 갖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혹시 산군이 어렸을 적 흰산 어딘가에서 사풍주를 접촉하고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용의 술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바람을 몰고 다니는 범이라면 용의 기물이자 바람을 일으키는 사풍주에게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낱 이무기였던 라오허는 사풍주의 기운에 영향을 받아서 막대한 힘을 가진 영물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빠르와 산군이 어떤 기물의 힘을 이어받아 영물이 되고 나중에는 그 기물들의 주인이 돼서 그 힘을 직접 다루게 된다면 악화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2부 주인공 빠르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2부에서 활약한 또 다른 캐릭터 정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